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죠. 예,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이지만, 지금 어저께인가요? 해리스가 이제 수락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팥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것 같습니다. 늘 근데 미국 대선은 늘 박빙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소위 얘기해서 럽사이드하게 이렇게 된 적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그러니까 이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고, 늘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 본선 투표라는 것이 이제 따로 노는 게 미국인데, 왜냐면 본선 투표는, 승자 독식, 한 주가 이제 51%, 한 주가 조금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인단 수를 가져가는 것이 미국 연방 대통령에 대한 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에 나오면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한 차이가 많이 나죠. 본선 결과는. 왜냐면 이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가 한 20, 30%씩 차이가 나요. 근데 지지율에서는 항상 5% 미만입니다. 지지율에서는 항상 5% 미만이야. 그게 미국 대통령의, 역대 지지율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박빙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이제 민주공화가 거의 5대 5예요. 이게 민주당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80석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300석 중에서 이렇게 3분의 2 가지고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는 없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사원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다 그러면 상원은 공화당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라 그러면 이제 공화당한테 좀 상하원을 다 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지, 어느 한 정파가 럽사이드하게 뭔가를 하게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박빙인 건 당연한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지금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지금 특이사항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지금 유튜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충근 박사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긴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9월 달이 지나봐야, 노동절, 미국 노동절이 이제 9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렇죠? 미국 노동절이 지나봐야 그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조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미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 대통령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인 것은 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았던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나마나 지지율마저 공화당이 높아버리면 실제 결과는 공화당이 무조건 압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 정도 차이로 지금 해리스가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해리스의 이기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게끔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월주입니다. 팀 월주죠.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더니, 이 사람의 화법이 상당히 지금 어떤 매직 화법이라고 그래요. 매직 화법.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이 이미지 정치는 정말 기동차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젠다도 별로 없고 현실성 있는 거 하나도 안 내놓는데, 일단 이미지 하나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패션 정치라고 하죠. 우리 패션 정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내 얘기 잘 들어주는 느낌? 이런 거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처럼,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뭐 금투세라든지 공매도 이런 것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그냥 뭐 왠지 뭐 말하는 건 다 국민들을 위하고 뭐 국민을 대표하고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민주당도 지금 이미지 정치에서는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제 팀 월즈의 그 매직 화법이라는 것이 실제 지금 현재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뭐 어떻게 하길래 그러느냐 보니까 일단 이분이 정확하게 트럼프하고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난적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어떤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삼국지로 따지면은 여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잘생겼다가 무술도 잘하고, 거기다 뭐 힘도 세고, 뭐 키는 뭐 엄청 뭐 몸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적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 적토마도 있고 또 방천 화극,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무기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우은장하고 장비하고 유비가 3명이 붙었는데도 결국은 그 여포를 못 이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약간 삼국지로 비유하면은 여포 같은 이미지입니다. 뭐 갖추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뭐 돈도 많아, 인물도 그만하면 됐어, 키도 크고 뭐 거기다 완전 백인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유일하게 삼국지에 있는 이제 여포하고도 똑같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초안지에 나오는 서초패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항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싸가지죠. 싸가지. 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싸가지가. 여포도 그렇고 항우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아, 나 잘났다 이거지. 응? 난 그거 맞는 말만 한다. 난 맞는 말만 할 거야. 사실 따지고 이거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문제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바이든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냐. 중국 문제 아니냐.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자꾸 해버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말은 싸가지는 없는데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싸가지가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근데 이제 팀 월즈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완전 극단적인 좌파예요. 뭐 세금도 세금이 아니라 뭐야. 뭐 학자금 같은 것도 다 탕감해 주자. 뭐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세금도 걷지 말고, 다 그냥 반대로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 걷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드는 얘기만 하는 거야. 돈 많이 드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돈을 안 쓰는데 나라 돈 쓰는 거는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민주당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아름답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자체의 화법이 실제로 트럼프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싸가지가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있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트럼프는 잘난 척을 해. 잘난 척을. 아, 나 잘났다 이거. 인물도 내가 해리스보다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팀 월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 말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시작을 해요. 자기를 스스로 디스카운트를 시켜. 아,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얘기 들으면서 약간 재수없게 생각했던 사람은 팀 월즈 얘기를 듣는 순간 일단 도입부부터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일단 이 사람은 겸손하니까. 아,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약간 이제 뭐냐면 좀 화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스처 자체가 좀 없어. 그냥 말만 계속 짓거리지, 이렇게. 말만. 계속 그 사람 보면 입술밖에 안 보여.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제스처 취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좀 유치했잖아요. 흉막구만 하는 거. 근데 팀 월즈는 이 제스처가 매우 어떻게 보면 약간 토크쇼에 나오는 무슨 사회자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뭔가 세련돼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제스처에서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뭔가 정돈돼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스처가 없고 입만 막 강한 얘기만 하는데, 이런 얘기들.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재밌는 건 트럼프는 자기 혼자만 막 얘기하잖아요. 청중이 막 중간에 뭐 박수 치거나 뭐 또는 청중이 막 공감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청중이 막 야유를 보내도 막 필요 없고 해리스 못생겼어요. 뭐
내 인물이 훨씬 좋고, 어디 뭐 아시아 사람이야, 아프리카야, 그 인도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청중들 앞에서 막 야유하는데도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팀월즈는 막 공감을 하는 거야. 막 뭐 반응이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템포를 맞추고, 템포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듬을 맞춘 거예요, 리듬을. 청중과 공감하면서. 리듬을 맞춘 거죠.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보니까 옛날 얘기, 자기 얘기를 잘 안 해. 자기 어떤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고생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고, 왜? 본인들이 뭐 금수저니까 옛날 얘기 해봐야 청중들하고 뭐 괴리감만 느끼지. 응? 그렇잖아요.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잣집 아들님이었다는 얘기 해봐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탐욕스러운 놈, 고생도 안 해본 놈 이렇게 되는 건데, 팀월즈는 계속 얘기할 때마다 옛날 얘기.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옛날 얘기를 막 해주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샘플이 있으니까 들을만 하고, 또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꾸 현안만 얘기해. 마치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CEO들이 이제 보통 회의 주재하면은, 날 길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 핵심이 뭐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딱 트럼프가 그 핵심이 뭐야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CEO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 회사에 있는 그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하는 것처럼,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은 상당히 명쾌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를 길게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지.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계속 이민자 얘기, 중국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북한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리고 욕만 하니까. 근데 이제 팀월즈는 뭐냐면 이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길게 해도 그 사람이 이게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이든 같은 경우도 막 민주당 쪽 사람들 뭐 47분씩, 50분씩 하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해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팀월즈의 그 합법이 아무리 뭐 이미지 정치의 끝판왕이든 아니면 뭐 진짜 알맹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겉으로 보이는 거 외화 내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은 알맹이는 없는데 겉만 화려한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끌리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끌리는 걸.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의 단점을 그대로 반대로 해버리니까 팀월즈의 그 화법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완전히 꽃을 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특히 이게 사실은 해리스가 말 못하기로 원래 유명하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읽을 게 없으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 공무원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 재밌게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우리 한동훈 이런 분들도 말 재밌게 하는 건 아니잖아. 좀 약간 차갑게 하지. 그런 것처럼 해리스도 또 자기도 또 집안에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백인만 아닐 뿐이지, 인도나 그 아버지들도 다 잘 사는 집이야. 자메이카, 아버지가 자메이카라는데 어떻게 미국 와가지고 어떻게 교수를 하겠어요? 집안이 안 좋으면. 응? 어머니는 인도에서 최상위 등급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카스트 제도 최상위 등급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서민적인 이미지는 아니지. 얼굴이 까만 거 빼고는. 원래 살아온 게 금수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월즈의 어떤 그 맛깔스러운 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 특히 이제 해리스가 또 이제 저 장점으로 듣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군 생활을 한 20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전문 용어를 적극 쓴다는 거야. 근데 이게 미국 민주당 것이 공화당보다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로 갔던 게 뭐냐면 약간 사실 그런 좀 리버럴한 느낌이거든요. 병역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좀 반전주의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인데 이제 사실 그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켜 주는 게 지금 팀월즈예요. 팀월즈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말 중간에 군대 용어, 우리보다 지금 야전상인이 이런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 하이바 이런 거, 이런 것들. K2 소총, M16 쓱 이런 거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베테랑들, 전역군인들이라든지 제향군인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 막 깔려고 하는데도 팀월즈 같은 거 얘기하는데 들으면 군대 좀 갔다 왔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트럼프의 약점이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금수저다 보니까 군대를 이제 안 갔죠. 군대를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월즈는 이제 서민들한테도 어필이 되고 또 약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거기다가 군대 갔다 온 어떻게 약간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색깔은 그러니까 지지는 보수적인 성향인데 트럼프의 그 어떤 싸가지 없는 태도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도 싫은데 트럼프 쟤도 말 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팀월즈를 지지해 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근데 일단 전화가 왔을 때 뭐 팀월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지. 해리스 뭐 좀 괜찮은 것 같다. 트럼프는 좀 말이 함부로 하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팀월즈의 어떤 이 화법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의 약점들을 완전히 다 불식시켜 버리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승기를 잡는데 트럼프의 약점을 완전히 활용해 버리는 그런 어떤 화법을 써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순수한 게 아니라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국경 문제라든지 이민자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라든지 뭐 물가 문제 이런 것들 아주 현안이잖아요.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가고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가면서 그냥 트럼프의 이미지를 저격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들 이상하잖아, weird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팀월즈가 해리스를 도와주는 아주 그냥 크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팀월즈의 이 특수화법, 매직 화법은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지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에 있어서. 근데 실제로 선거에 돌입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직도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리는 한데 아무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팀월즈의 특수화법은 상당히 먹히고 있다. 이것도 또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